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아유미 씨가 그 유튜브에서 사주 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사주를 봤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아유미 씨의 그 프로필상 생일과 사주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안 봤거든요. 했는데 어떤 분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를 안 보고는 못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너무 달랐거든요. 그래서 시를 좀 물어봐 주세요 그랬는데 시를 알아봐 오실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시를 14시라고 알아봐 오셨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보긴 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주가 꼭 맞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유미 씨 사주를 직접 본 게 아니라서. 그런데 그 분이 14시라고 알아봐 오셨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 볼 텐데요. 도대체 그러면 그래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그분 거를. 그분이 왜 이렇게 사주풀이를 했는지 단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전혀 다른 해석이 될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주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할 정도로 내용이 달라요. 저도 어떤 사주를 보기 전에 물론 확언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의심을 가지고 사주를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그분의 말이 워낙 틀려서 좀 사주를 의심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좀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풀면서 비교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해 볼게요. 그 기준이 되는 1원은 신금입니다. 자, 그러면 신금이라는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 금 중에서도 신금은 자기 표현을 잘 안 해요. 근데 한번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결정할 때 많은 사람에게 자기 속내를 쉽게 드러내기보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혼자 결정하고 방향을 정해서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게 신금이라는 성향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좀 명확한 성격이면서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신금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도 볼 텐데 그 분이 이 사주를 보고 신강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강하다예요. 이 사주가 금이니까 토와 금이 많다는 개념인데 신강하다는 건 자, 이 사주는 절대 신강하지 않아요. 자, 내가 기준인 금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금이 하나 있는데 이 사주 이렇게 합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월지가 금이긴 한데 합수가 돼버리면 이게 금이 아니라 수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토가 있는데 인성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해서 한 목이 돼버려요. 그러면 앞에는 수, 뒤에는 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사주가 이 금이라는 게 고립무원이 돼버려요. 고립무원이라는 게 갇혀버려요. 금과 토의 기운이 하나도 없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종격사주거든요. 8자 중에 내 힘이 고립무원, 그러니까 고립됐다. 아무 데도 없다. 그냥 여기 하나 있고 나머지 내 힘이 하나도 없어. 그걸 고립무원이라고 하는데 고립무원이 되는 사주라 이거 종격사주예요. 아주 극신약한 사주거든요. 근데 이 사주를 신강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해석을 잘 못한 건지 아니면 사주가 다른 건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만약에 이 사주가 신월에 태어난 신금이라고 해서 신강하다라고 봤다고 하면 그분은 정말 엉터리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고, 근데 사주를 그렇게 엉터리로 봤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서 이게 사주가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주를 보는데 너무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종격사주인데 그럼 무엇인가에 종할까거든요. 앞에는 수니까 식상에 종하는 거고 뒤에는 편재니까 재에 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상이나 재 중에 무엇인가에 종하는 사주다라고 봐지는 건데 이 사주는 수와 목의 힘이 거의 비등합니다. 거의 비등해요. 왜 비등하냐면 여기는 이렇게 목이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수가 돼요. 자, 근데 월지가 수기 때문에 수가 더 강하긴 하지만 여기 또 목이 하나 있어요. 역할은 잘 못해도. 그래서
이사주는 수도 강하지만 목도 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는 목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가 강하긴 하지만 종식상격이긴 하지만 종재로 보고, 왜냐? 수는 목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수는 언제든지 목한테 힘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목이 수한테 힘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수와 목 중에 수한테 종한다고 해도 목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재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식상인 수가 많기는 하지만 수는 어차피 재한테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종재격 사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아유미 씨가 가서 사주를 봤던 데하고 저하고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주인데 다르게 해석한 건지 다른 사주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한 건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분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확언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재격 사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제 목적이 아주 중요한 사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식상도 강하니까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목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가 아주 좋은 기운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가치관으로는 제가 제일 중요한 사주인 거예요. 목적. 나는 어떤 목적을 갖기 위해, 돈을 갖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능으로 보자면 이 사주는 여기 도화, 여기 도화, 여기 역마, 여기 화계, 역마도화 화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합수가 되고 합목이 되기 때문에 도화의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노력 또는 어떤 재능으로 인해서 도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주목받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 사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신금이라는 성향상 의외로 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좀 내성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애드립이 좀 약해요. 생각 없이, 그러니까 애드립을 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그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를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명확하게 얘기해서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이렇게 뭔가를 숨기지 못하고 이제 얘기하는 성향인데, 이게 외향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얘기할 게 그거밖에 없어서. 왜? 도화는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묻히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되게 특이하거나 어마어마한 애드립을 친 게 아니라 도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작게 뱉은 그 말들이 크게 이슈화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주의 이상형은 내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 그 목적이 돈이라면 돈이 되는 거고, 뭐 행복이라면 행복이 되는 거고, 뭐 잘생긴 사람이라면 잘생긴 사람이 되는 거고, 이런 것처럼 내 목적,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좋아야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빠지는 사람, 그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에요. 그냥 느낌상, 느낌적 느낌. 그것이 내가 좋아야만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건 이 사람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야 돼요. 그게 이 사람의 이상형이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같이 맞춰줘야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좋아하기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게 무조건 우선이에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 이 사람한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을 봐야 될 텐데, 종재격이라고 하면 목이 용신이에요. 자, 그런데 목을 도와주는 건 수고, 수의 힘을 사용하는 건 화거든요. 그래서 목이 가장 중요하고 수와 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주의 어렸을 때 운은 화운이었어요. 화운이었다는 건 이 사주한테 좋은 거죠. 왜? 내 힘을 사용하는. 자, 이게 헷갈릴 텐데 금인데 화는 관이거든요. 안정된 정해진 것을 따르는 것인데 왜 이게 힘을 사용한다고 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신금이 기준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목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기준으로 화는 내 힘을 사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기준으로 화가 아니라 종재니까 목이 기준이 되는 거고, 목이 용신이라는 기준으로 생하는 화는 좋다요. 그러면 16세부터 35세까지는 관, 정해져 있는 대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재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36세부터 운이 바뀌죠. 무진대운이라는 운으로 바뀌는데 이게 인성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로 인해서 운이 바뀌는 건데 종재격이랄 때 이 무진은 좋은 운은 아닙니다. 왜? 내가 인성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내 힘이 종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생겨요. 왜냐? 여기에 진토는 여기에 묘목과 합이 돼서 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사주한테 목운이 좋다고 그랬으니까 36세 운이 좋은 거죠. 더 좋아지는 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토운은 나빠요. 그런데 이 토운이 묘목과 합이 돼서 목운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합의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운이 아니라 목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운으로는 나쁘게 보지만 목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재화 목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 16세부터 35세까지의 운보다 36세부터의 운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년과 올해 운을 봐야 되는데 작년과 올해가 둘 다 수운이에요. 더군다나 작년의 운은 해묘한 목으로 인해서 목으로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목운이 제일 좋다고 했으니까 이 운도 좋고, 그 다음에 묘운 자운도 좋아요. 근데 자묘용사이라고 해서 좀 구설수 12수가 있기도 하고 좀 골치 아픈 일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슈가 된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사주는 연예인이잖아요. 그럼 이슈가 되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36세 이후부터의 운이 더 좋지 않을까, 이 사람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운으로 해석이 되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하는 말인데, 글쎄요, 참 애매한 것이 제가 본 이 사주가 정말 아유미 사주인지를 제가 확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분이 봤던데 그 사주법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확언할 수가 없어서 단지 저는 이 사주를 해석한 것 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사주가 맞다면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조금 더 집중함으로 인해서 큰 성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인성이 합의되어 있고, 그러니까 인성의 영향을 받는데 그것이 종국에는 내 재물과 목적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 사람과 함께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 이상으로 크게 성공하실 수 있는 운이다 라고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좋은 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